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MLCC, OIS 부품, 그리고 사막 컨덴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이 아마 여태까지 이야기 드렸던 MLCC 관련돼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2주 동안 여러분들 이쪽 관련된 이야기만 자꾸 들은 것 같은데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한 번에 할 때 쭉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듯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투자의 팁을 좀 말씀드리면 휴대폰 관련돼서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보통 휴대폰은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는 10월 초, 9월 말 이 정도에 출시를 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11월 달 중순부터 12월 초 요 사이에 보통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를 하는 부품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들이 주로 관련된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투자를 팁을 얻을 때 갤럭시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이미 납품 완료 기간이 2분기 말이면 완료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2분기 말이 지나고 실적이 어닝이 나오게 되면 그쯤이 가장 이 회사의 주가의 피크치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성장을 올해 성장하는 모멘텀에 거의 마무리 단계일 거고요. 자, 아이폰에 납품하는 LG에노텍이나 자화전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딱 끝나고 나면 주가의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바로 실적이 가장 높게 나오는 시점이 휴대폰은 사이클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투자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가서 결과 보고 투자하면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핸드폰이 출시가 됐는데 잘 팔리지 안 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초 초도 물량에 대한 계약권에 대한 매출은 확보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투자할 때는 바로 그런 점들이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관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1월 1분기가 끝나고 나서 실적이 잘 안 나왔다. 당연히 잘 안 나오겠죠. 그렇죠? 공급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2분기에 대부분 공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1분기 말이 끝나고 나면 이쪽 관련돼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게 좋다. 다만 5, 6월 달이 보통 어, 증시가 좋지 않으니 그 부분 조정은 좀 감안해서 매수를 고려하면 될 것 같고요. 또 2분기 5월달, 6월달쯤 돼서 또 하나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어, 아이폰에 공급을 하는 부품 회사, 이 회사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휴대폰 관련돼서 부품 회사들의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해는 작년보다는 핸드폰 판매량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MLCC 재고가 작년에 다 털어버리고 올해는 적정 수요로,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MLCC를 들면 그거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공급을 해서 재고에 관련된 부담은 덜고 가겠다. 손실은 적고 가는 그런 전략이 올해 기업들의 투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올해 핸드폰 판매량은 더 양호할 것이다. 이런 게 핵심 포인트고요. 특히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고 부담이 상당한 건데 그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2분기부터는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년 대비 성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전년에 우리가 손해봤던 것만큼은 그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중국 휴대폰도 어때요? 점점 고사양으로 변해야 돼요. 저가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좋은 부품들 갖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OIS 같은 경우는 그게 특허 상품이거든요. 그 특허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술 외에 다른 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미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공급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게 MC넥스와 자화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아이폰을 갖다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조기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출시가 좀 늦어진 건 중국의 코로나 문제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LG이노텍의 주가는 3분기 말 정도면 아마 고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어떤 핸드폰들이 출시되고 어떤 트렌드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늘 제 도우미 김비서를 통해서 뉴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입니다. 휴대폰 및 MLCC 부품 관련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2023년 3월 MLCC 시작으로 휴대폰 부품의 가동률은 상승으로 전환, 경기 바닥을 통과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중국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재고 조정이 2022년 4분기에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2분기 수요 회복으로 다시 일부 재고 축적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격적인 재고 축적보다 수요에 기반한 재고 축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IT 기기의 성수기는 하반기 인점을 고려하면 MLCC 가동률은 4분기까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기의 MLCC 중 생산의 일부를 자동차 분야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대비하여 공급 과잉 혹은 재고 과다 가능성은 2023년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고사양 PC 중심의 수요 개선,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프리미엄 전략, 자동차의 전장화 및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추세를 반영하면 고용량 중심의 MLCC 수요는 강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스마트폰의 프리미엄 전략 과정에서 카메라 모듈 하드웨어 상향은 고배율 좀 채택으로 보이며 특히 삼성전자의 2억 화소 지원,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도 중요하지만 고배율 좀 광학 좀 5배에서 10배 적용. 지원하기 위해서 엔코드 방식의 OIS가 필수적으로 판단, 엔코드 방식은 이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특허를 보유 및 제품을 생산, 삼성전기, 자화전자, 엠신엑스 하고 있으며 LG 이노텍도 2023년 하반기에 시장에 진출 전망. 애플의 아이폰 15 중 프로맥스의 폴티드 줌 카메라를 신규로 채택, OIS를 LG 이노텍과 자화전자에서 공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은 폴티드 줌 카메라 채택 모델이 2023년 1개, 2024년 2개 모델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그러면 삼성전자도 폴티드 줌 카메라의 적용을 갤럭시 A 시리즈 상위 모델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이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프리미엄 전략에서 고배율 좀 적용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IS를 국내 업체에서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삼성전기, 자화전자, 엠신엑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재미있고 즐거운 주식 투자 안내 길잡이 머니케어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역시 김 비서는 훌륭한 녀석입니다. 제가 수많은 말을 하다가 보면 목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는 참 말도 또박또박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을 정리해 보니 2억 화소 카메라를 전용한 울트라 모델 판매 증가 뭐 이런 게 핵심 뉴스이긴 한데 그게 뭡니까? 올해는 카메라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LCC 하면 갤럭시는 무조건 삼성전기한테 공급을 받겠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당연한 이치고요. 삼성전기에 관련된 건 다른 리포트도 앞에 드렸으니까 좀 접고 가보면 그러면 손떨림 보정 부품 OIS, MC넥스와 자화전자 이 두 개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올해 핸드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이 두 개만 보시라는 결론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특허권이 남아있어서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MC넥스와 자화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 얘네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벌써 자화전자는 쭉쭉 잘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번 쉴 때가 됐는데 좀 쉰다라고 생각을 하면 즉 일명 눌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적정하게 잡아주시고 하면 좋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도 공급이 들어가는 관계로 여러분 3분기까지도 꽤 괜찮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 매수했는데 손실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담아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 시기, 그러니까 3분기 말 정도에 수익 실현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삼성전기의 매출 현황인데 지금 패키지 솔루션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컴포넌트 솔루션, 광학통신 솔루션 이런 거 있는데 FC, BGA 분야를 좀 더 성장시켜서 갈 것이 삼성전기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막 컨덴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오시면 사막 컨덴서는 좀 어때요?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기본적인 매출은 진행하고 있다. 사막 컨덴서는 LG전자, 현대모비스, 리어사 등의 그 내비게이션 오디오, 뭐 인포테인먼트 이 정도 관련된 전장용 MLCC를 그동안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LG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자동차용 컴포넌트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수출 갖고 이 정도 매출 가지고 예를 들어 주가가 예를 들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건 작년에도 했었고 뭐 계속 몇 년 동안 해오던 과정들입니다. 다만
또는 새로운 예를 들면 기술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과거에 2022년도에 평균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MLC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매출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신규 매출 뭐 확대 이런 게 나온 게 DCLC 분야인데 이 DC 링크 컴패서티 같은 경우는 뭐 직류를 교류로 전환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전압의 안정, 그다음에 잔전율을 갖다 제거해 주는 것들, 그래서 시스템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독일 친환경 차 부품 회사 비스테크 텔러지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년치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뭐 나름 괜찮겠죠. 이와 더불어서 또 북미도 항상 뭐 유럽에 진출하거나 뭐 북미도 진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시화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지 실제로다가 매출자가 확정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나타나는 모습이 이 회사가 레벨업하는 과정이 나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딱 진행이 되면 전년 대비 7% 정도의 매출 성장과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것들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매출 장표를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이 DCLC 분야가 좀 더 신규 성장 동력이고 새로운 매출, 증대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하고 있는 뭐 FC, ETC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DCLC하고 MLCC 이 부분이 두 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규 거래처를 갖다가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거래처를 통해서 기본적인 매출들은 아직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DCLC 분야에서 새로운 거래처들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 나온다고 하면 조금씩 업사이드를 갖다 예상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적정 수준까지 주가 형성만 고려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트를 통해서 동시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살펴보면 그럼 작년도 기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바로 2레벨이잖아요. 5만 5천 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거기가 평균가거든요. 그 위로 업사이드로 나오는 건 시황이 좀 달라지거나 그때부터 나오는 새로운 신규 수주 뭐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뭐 괜찮긴 하겠지만 그럼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하방 자리 잡고 나서 처음 업사이드로 올라간 지금 최근에 시황이 좀 좋아서 그런 거지 이게 한 번 정도는 쉬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수준은 43,000원, 45,000원 이 사이 정도 수준에서 한 번 정도 좀 눌림을 가져가 주면 가장 저희가 원하는 바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지금처럼 쭉 지금 47,000원에서 바로 55,000원까지 쭉 가냐?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회사가 뭐 매출이 갑자기 뭐 크게 증가가 되고 급격히 나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적정하게 시간을 두고 시황 따라서 흘러가면서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 그러면 시계열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BER, PBR 시계열을 발생이 될 텐데 그걸로 의하면 한 3분기 정도 되면 뭐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 사이면 5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오면 잡아주는 전략이 사막 컨덴서에 대한 투자 전략이다. 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